너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니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니 뭐하려고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제대로 이렇게 전화해서 제대로 말. 이거는 일할 때. 야, 이게 왜 그렇게 일래, 야? 이거 병이래 이런 것 같아. 너 싫은 말이 아무나 뽑아서 그래. 네,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까요? 이번에 또 제약회사 그렇습니다. 오너의 갑질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또다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오너들이 대체 물론 모든 오너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오너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종들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뭐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하는 XX 여기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지나치다 못해서 거의 뭐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히 살해하는 그런 정도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100여 명이 직장을 그만둔 적도 있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이제 오너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예. 종업원들은요 정말 회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돈 벌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마치 이렇게 종부르듯이 하고 안부로 대하는 이런 자세는요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창업주 셋째 아들이라 그러고 검사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처음 알았어요, 전 검사 출신인 거. 근데 이제 사실 재벌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뭐 판검사 출신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위는 있어요. 예. 동양그룹 현지연 회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었고 사위였죠, 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 있고 한 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이제 우리가 왜 하냐면 뭐 저 사람 뭐 재벌인데 공부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직원들이 검사 출신 사장이니까 그 사장이 막 회장이 욕을 하고 막 이래도 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일반 사람 이거 내가 녹음하는 것도 혹시 법에 걸리는 거 아닐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검찰 출신이니까 빠져나올 것 같은데 라고 예. 해서 이제 오히려 더 움츠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좀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글쎄요. 재벌도 사실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검사들도 사회 지도층입니다. 근데 검사 출신 재벌이에요. 예. 그럼 사회 지도층의 지도층 아니겠어요? 근데도 아마 저런 본인의 직원들한테 저런 이제 욕설을 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저게 지금 뭐 이 몇 년 동안 100명이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녹음을 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때 한두 번 이렇게 했으면 직원들이 녹음할 생각 못 합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일상화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떠난 사람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야 이건 한번 이제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내 혹시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녹음을 해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뭐 대한항공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게 일상화된 거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날 너무 내가 화가 나서 한 번 그랬습니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저희 YTN이 확보한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정신병자 이거? 야, 이게 왜 그렇게 일래, 야? 이거 되고 안 되고 원래 네가 야. 나 지금 네가 그러는 거 보면 미친놈이라 이러는 것 같아. 야, 가고 싶으면 미친놈 같아. 나 정말로 정신병자 이러는 것 같아서 왜 일 되는 방법을 안 찾고 병견 빈명만 하려고 그래? 너 싫은 말이 아무나 뽑아서 그래. 말끝마다 그러다가 쓰레기 정신병자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하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한 번 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등 지난 2, 3년 동안 100여 명은 그만둔 것 같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업무 목표 달성이 힘든 게 아니고
인격살인 수준의 욕설을 듣다 보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 저희가 그 문맥을 잘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곳곳에 욕설이 많아서 계속 예. 이제 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냥 어쩌다 욕설이 나온 게 아니라 언어 폭력을 일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예.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했지만 저기 한두 번이었으면 녹음까지 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냥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런데 평상시 얼마나 저 얘기를 들었으면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어딘가에 얘기를 하거나 제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녹음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녹음을 한 번 처음 만났는데 녹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욕을 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요. 제가 볼 때 저거는 그냥 인격 살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욕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뛰어내려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것은 결국 이 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예. 정호원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너희들은 그냥 내가 돈 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예.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욕했잖아요. 네. 그 듣는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데 네. 이거 욕하는 것 자체도 처벌이 됩니까? 그게 참 애매한데. 애매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대한항공때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 폭언이 이제 폭언. 폭행이 되느냐. 예. 뭐 이론상으로는 교과서엔 그렇게 써 있는 예.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이다라는 교과서에 예. 써 있고 일부 학업식 판례에서도 좀 인정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물컵도 던지고 막 이것도 던지고 저도 그런 화분도 던지고 예. 그쪽은 과일도 던졌나요? 뭐 그런 거 던지지 않고 이 욕설만 한 거 가지고서 형사상으로는 저 폭행의 죄로 책임 묻기는 좀 그렇고 민사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 이런 건 모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사건 터지고 제가 하태경 의원 오늘 페이스북 보셨어요? 예, 보셨죠? 봤습니다. 예. 예. 거기 보니까 저 대웅제에서 파는 게 간 때문이야 이거 팔잖아요. 예, 그렇죠. 약. 예. 약 이름 얘기도 되죠? 유명한 약이. 예. 우 어쩌고. 예. 우 어쩌고로 간을 고치라고 만든 약인데 그걸 많이 먹더니 간이 고쳐지게 아니라 간이 어떻게 됐나 보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태경 의원이 좀 지금 뭐 불매 했던데. 운동도 아 그렇죠. 조짐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저게 예. 오너가 저렇게 되면요. 요새는 이제 워낙 이게 파급력이 크니까 결국 불매 운동이 되죠. 예. 그러면은 결국 그 손해는 회사로 가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한테 들어? 종업원한테 갑니다. 연말에 보너스 나올 거 못 나와요. 회사 휘청휘청거리고 매출 줄면. 그러니까 오너의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 회사와 주주와 종업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좀 깨달으셔야 될 텐데. 예. 근데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오너들은 아직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이게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일단 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 입장 보시죠. 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다만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회사 측 입장을 홍보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업무 회의 과정에서 좀 강정이 격양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잘못 인정하고 일단 사과드리겠다. 일단 사퇴 표명을 하신 거고요. 예.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로 했는데 예. 바로 이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출국을 해서 또 그게 또 그러니까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회피할 일은 의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취재가 시작되고 예를 들면 보도될 것에 대한 감지를 하고서 일부러 나간 거 아니겠어요?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저런 태도 자체도 저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불거져서 본인이 잘못을 했다면 진심 어리게 언론 앞에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피해자들 찾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잘못했다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홍보팀 팀장 보내가지고 예. 대신 읽게 하는 사과문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태도. 참 경영 일선에서만 물러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는 전혀 물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일선에 전문 경영인 두 사람 내세워서 본인은 뒤로 빠지지만 실제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잖아요. 예. 회장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 비난만 잠깐 피하고 나면 소나기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랬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슬그머니 다시 복귀하려다가 자기 동생 사고 쳐가지고 다시 또 물러나게 됐죠. 그런 꼴하고 지금 이 대웅제약 이 사태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검사까지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예. 얼마나 사회를 잘 모르고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예요. 저런 태도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제품을 살 때는 그 회사에 대한 또 신뢰를 준 그렇죠. 거고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사랑을 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직접 나와서 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만 보세요. 이게 예전에 그 저기 대한항공 에밀리 조씨 예. 사건이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평행 이론? 폭언이 딱 터졌습니다. 예. 첫 번째 반응 홍보팀 동원해서 관계자들에게 이유열망모라고 죄송하다.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감정적으로 경험해서 업무상 때문에 한 번 그랬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예. 또 똑같은 거. 외국 나온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에밀리 조씨도 외국 그 베트남 어딘가 다낭인가 놀러 갔다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피해 있자 이런 피해 있자. 건가요? 물론 예. 윤재승 회장도 오늘 뭐 대웅제약제 반응 보니까 가족 관련 일로 출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족과 약속된 뭐 휴가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뭐 졸업식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 관련 일로 나간 거지 도망간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타이밍에 외국 나간 것도 에밀리 조씨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들어와서 사실 그 조현민 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과의 이제 진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윤재승 회장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시죠. 그거에 따라서 아마 본인도 지금 외국 나가서 알 거예요. 대한항공의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가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회사를 위해서라도 글쎄요, 잘해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도도 나가기 전에 출국한 것을 놓고 이게 진정한 반성이냐 비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의 대응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 내모녀 사망 사건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알고 보니까 가장이 살해를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빚독촉이 시달린 거예요. 예. 근데 빚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도관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예. 빚에 시달려서 어느 정도까지 빚이 많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어요. 예. 사채로. 두 번째는 자기 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도관에 등록해서 배우고 있는 학생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또 빌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또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압박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본인이 그냥 자기 아이 셋 그리고 아내까지 수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본인은 자해를 해서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빚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본인의 자기 예를 들면 아이라든지 뭐 부인이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딸들도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자기가 왜 그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면제까지 사서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요. 그 경제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동생 집에인가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돌아왔어. 예. 옷까지 가질러. 예. 그날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자녀와 그다음에 부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게 이유야 어쨌든 그런 행태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보고 이게 치밀하게 준비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할 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빚 때문에 시달려서 미래가 창창한 딸 셋을 아빠가 살해했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인데 일가족 사망 사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보도를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좀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뭐 범행 동기 보니까 뭐 남겨진 가지고 손가락질 받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질 받는 게 낫죠. 죽는 것보단 그렇지 예. 않습니까? 세상에서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종종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삶의 어려움에 지친 분들, 예.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그건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하고 부인이 내 소유물이다. 내가 괴로우니까 나는 갈 텐데 아이들과 부인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들도 힘들 거니 내가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본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판단해서 본인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고통이 있는 건데 그 목숨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거두려고 했다는 그거를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 손목을 자해하고 복부를 좀 자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다쳤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안 다쳤다고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예. 조사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예. 일단 조사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체포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옥천 경찰서 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중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뭐 예. 아니 물론 얼마나 괴로워한지는 저희가 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도 넷을 그렇게 해놓고 나도 스스로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말은 예. 했지 실제로 본인은 크게 다친 건 아니거든요. 이걸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참 난감합니다. 끝으로 이 부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정말 잔혹한 범행이고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네. 또 가난의 그늘이란 측면에서도 한 가지 좀 짚어봐야 그렇죠. 되는 게 그건 짚어야죠. 이렇게 이제 저당 잡히고 막막하고 서민들은 법도 잘 모르고요. 네. 빚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안 하려면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인 예. 사정을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 채무가 부인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예. 자식한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개별적인 자연인이니까. 예.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 문제가 집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근저당에 설정이 돼 있다는 거니까 예. 제2금융권에서 경매를 칩니다. 경매를 치면 지금 갈 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조금 곤란을 겪죠. 하지만 빚 자체는 남편의 빚이지 그게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